오늘 그 당진 YMC가 이렇게 주관하고 주최로 우리 당진문화재단에서 주최로 하는 청소년 평화 인문화 콘서트를 곧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그 연주해 주신 우리 김태현 군과 김학로 강사님, 그리고 오늘 그 총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장마다 들어갈 때에 드럼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강사님하고 소개는 양절은 이렇게 다 있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먼저 우리 오늘 사실 메인은 우리 김태현 드러머의 공연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현수막에 빠진 기력이 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태현 군은 스타킹,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 있죠. 그게 또 어릴 때부터 천재 드러머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신분입니다. 25일인가 해병대 입대를 하는데 오늘 공연이 사회인으로서 하는 마지막 공연인데 우리가 당진에서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태영 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예과에 입학을 해서 버클리 대공대 장학생으로 퍼포먼스 전공 학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현 NEC 재즈 퍼포먼스 전공 석사 과정을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공식 시작이 전에 우리 김태현 군에게 참여한 우리 다른 무주자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연주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우리가 대면으로 해서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았는데 오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 생기는 바람에 지금 당진이 지금 학교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한 2개 학교가 오기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지금 전교생이 지금 코로나 검사 확진에 의해서 검사하고 있고 지금 자가 격리해서 오늘 고대중학교에서 3명 학생이 우리 당진을 대표해서 오늘 연주를 보러 왔으니까 이게 수백 명이 왔다고 좀 생각하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공연을 해서 지금 촬영하는 걸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유튜브로 올릴 생각입니다. 바로 지금 생방송 라이브를 힘들 거고 미리 공연하기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녹화해서 한번 올리는 방식으로 공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청소년 평화 인문화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진 YMCA 이사장 안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까지 추워져가지고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시간과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우리 당진 학생 여러분들께 또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들과 당진 시민들의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위해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작지만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김학로 강사님과 함께 또 천재 드러머인 김태현 군을 초청하여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신부자들과 실습생 전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멋지고 훌륭한 강의와 멋있는 음악으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근 현대 역사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인데 아쉽게도 현재 당진 지역 초, 중고, 학교 교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행이지만 비대면 공연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공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뜻깊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럼 치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주하는 곡은 드럼 솔로 곡입니다. 비상이라는 뭐랄까 이렇게 날아오르자는 의미에서 이름 붙인 비상이라는 드럼 솔로 곡입니다. 그래서 소개해주신 것과 같이 이제 버클리 음대와 NEC, 뉴잉글랜드 컨서버터리라는 학교에서 재즈 음악을 특히 드럼 세트로 전공을 했고 석사 과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희과로 국악을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드럼 솔로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장구라던가 다른 국악 타악기를 활용을 해서 국악적인 어떤 드럼 솔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는 우선 비상이라는 드럼 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세 가지를 마지막 멘트하고 나오지 않겠습니다. 총 오늘 4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은 1896년부터 1919년까지 국난의 시대, 우리 역사가 이렇게 백척간도의 일제의 나라에 뺏기는 그 시기를 1장에 이렇게 그리고요. 각자 끝나고 나면은 다시 공연이 되어갈 거고요. 2장은 1920년부터 45년까지 일제시대와 민족해방이라는 주제의 슬라이드와 나레이션 보시고, 3장은 1946년 해방 이후 1980년까지 근대화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역사 슬라이드를 보실 거고요. 제4장은 1981년부터 도약하는 2021년까지 촛불광장과 제2의 민주주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슬라이드 역사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우리가 인문학 들을 때는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역사에 관련한 공부를 하시고 그 역사와 관련한 문화를 이렇게 전목에서 본다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면 이후부터 바로 공연 이어주시고 2장, 3장, 4장까지 이어가시고 마지막에 우리 김학로 선생님께서 역사 강의 한 20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경 한국 사회는 외세의 열광과 일제에 의한 격동의 시대로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난의 시대였다. 1882년 조선 군대의 반란 사건인 임모군란 괴합화에 의한 갑신정변 사건이 있었고,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비사변이 일어났으며, 1896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시 피신한 아가파천이 일어났다.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으며 1897년 11월 프랑스 개선문을 모델로 설계된 독립문이 준공된다. 1898년 10월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가 개최한다.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상당수의 지도자들은 한국 YMCA에 창립하여 독립운동을 계승한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 경인선이 개통된다. 1904년 한일의정서 강제 체결을 통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고 정치적 간섭을 시작하게 된다. 1905년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한다. 1907년 6월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의 불평등을 알리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이를 빌미로 이토 히로부는 친일파를 앞세워 고종 대위를 압박하게 된다. 1909년 10월 러시아의 하얼빈에 온 이토 히로부는 10월 26일 열차 회담을 마치고 내려서 몇 걸음을 내딛는 순간 안중근의 총탈 3발을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게 된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한일 합병조약에 의해 국권이 상실된다. 1910년 평화북도 선천에서 안명근이 테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일어나자 다음에 일본은 마치 신민회가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조작하여 독립운동가 105명을 함께 기소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민회는 자연 해체가 되고 만다. 1919년 2월 8일 한국 유학생 주도로 동경 한국 YMCA 회관에서 28 독립선언을 하게 된다. 28 독립선언을 국내에 반입하였고 이는 3.1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화에 대한 거부와 일제 식민지 지배 전체에 대한 민족적 저항을 나타내는 역사적 민중운동이다. 민족 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하였고 탁구 공원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33인 중 9명이 YMCA 지도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1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망명정부이다. 같은 해 9월 11일 각지 임시정부들을 통하여 중국 상해에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1920년대부터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본은 무단정치에서 본격적인 문화정책으로 전환하였고 1930년대부터는 다시 조선 식민지 말살 정책과 가혹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약산 김원봉 단장은 1919년 11월 9일 만주 지린성에서 무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을 설립하였다. 당시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1921년 3월 청년 창간호를 YMCA에서 발행하였다. 일본의 요구로 소련은 1921년 6월 자유시에 주둔한 한국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의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저항하는 독립군을 공격하였는데 독립군은 많은 희생자를 발생하면서 다시 만주로 되돌아와야 했었다. 그것이 자유시 참변 사건이다. 일본은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를 탄압할 목적으로 1923년 9월 일본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의 기회로 이용했다. 자경단을 통해서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를 학살하는데 일본 정부는 군대, 관원의 학살을 숨기고 자경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재판에 회부했지만 자경단원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1926년 순종 사망 후 60만세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항일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은 이때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단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1927년 2월 15일 YMCA 회관에서 신간의 창립대회가 거행되었고 이상재 선생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1927년 2월 16일 조선 총독부에 의해 최초의 정규 라디오 방송이 설립되었다. 1929년 11월 3일부터 광주 시내에서 일본 학생으로 인해 일어난 한국 여학생 희롱 사건이 한일 학생 간 충돌로 번져 시위가 1929년 11월 말에서 1930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한다. 일제시대 때 안창남은 한국의 민간인 조종사이고 당시 비행기는 20세기 과학기술의 핵심체로 꺾여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엄복동은 자전거 선수로서 운동 경기를, 권기욱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로 일제강점기에 시리에 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분들이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져 1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단 한 발의 수류탄으로 당시 침체일로에 있던 상하이 임시정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매헌 윤봉길 의사는 1931년 겨울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애국단에 가입한 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축하연과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 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단상에 도시락 폭탄을 던짐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조선인의 기계를 드높였다. 1937년 12월에는 일본에 의해 많은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었으며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모든 피해자 할머니들 중 당진시에 살아오셨던 고 이기정 할머니께서는 2017년 11월에 소천하셨다. 또한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도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당진터미널 광장에도 세워졌다. 광복 전 마지막 의거인 부민관 폭파 사건으로 36년간의 일본 식민 통치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되나 좌익과 우익의 신탁 통치 찬반운동으로 남과 북이 완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제2장 일제시대와 민족해방에 이르는 우리의 슬픈 근현대사적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는 아픈 상처와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고 역사적 전환기에서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민주항쟁 운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기 시기이다. 미군정 시대는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된 2차 세계대전은 조선의 해방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우리 강토는 미군 정체제를 통해 인민공화국을 부정하는 성명 발표와 남한 혁명 세력을 제거하였다. 1946년 10월 대구 항쟁은 미군정 식량 정책을 비판하며 대구 지역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한 대규모 항쟁이었다. 대구 10월 항쟁은 시민혁명, 현대민주항쟁, 그리고 미완의 시민혁명으로서 제2의 3.1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948년 제주도 4.3 사건 발생으로 광복 직후 제주사회는 6만여 명의 귀환자로 인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심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제주도 전체 95%가 참여한 대규모 민간 총파업으로 이어졌으며 4.3 사건으로 인해 제주 지역 공동체는 파괴되고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었다. 1950년 7월 26일 발생한 노군리 사건은 3일 동안 미군이 노군리 민간인 300여 명을 목숨에 앗아간 날이다.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갔다는 사실로 보아 우리는 이 억울함을 기억하며 더 이상 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 국방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 2.28 민주운동, 마산 3.15 항쟁, 그리고 4.19 혁명,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인권민주주의 혁명을 환수한 의거로 평가받고 있다. 1948년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지낸 후 자신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시민들의 강한 민주항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였다. 1026 사태는 유신체제가 시작된 이후 억압적인 비민주적 정치가 지속되어 197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모순들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차지철의 강경 노선이 박정희에 의해 채택되자 그동안 차지철로 견제로 진퇴의기가 몰린 김재균을 10월 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가진 만찬 도중에 대통령과 차지철을 살해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운동이 조명되었다.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시민을 희생시켰다. 60 항쟁운동은 4.13 호원조치 이후 각 계층의 호원 철폐를 요구하는 시국성명과 국민을 대표한 2,200여 명의 발기인을 참여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 이런 국민들의 거대한 힘에 놀란 정권은 직선제 개혁 및 광범한 민주화 정치 등을 보장하는 국민화과 위대한 국가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 일명 유일구 선언을 내놓았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룩한 또 하나의 승리였다.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1981년에서 2020년까지라고 본다. 이 시기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였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아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현상이 되고 말았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은 어지러운 시국을 잠재우기 위하여 제5공화국의 해라고 강조하였다. 1983년 카일기 폭파 사건으로 민항기가 폭파되면서 무고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 1984년 정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초청을 승인하여 신군부 정권의 정당성을 알리려 했고 1986년에는 아시안게임의 개최로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단합을 보여주었다. 1987년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 민주화 운동을 하던 고 박종철 군이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때 학생운동으로 군중운동으로 바뀌면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국민화합의 장과 발전된 대한민국 서울을 세계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1989년 대학생이었던 임수경 양이 단신으로 방북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1994년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오랜 독재 끝에 사망하였다. 1994년과 95년에 걸쳐 성수대교 붕괴, 대구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3건의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부실 공사로 인한 후진국의 민낯을 보여주게 된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강산 관광으로 화해의 모드가 시작되었으나 이듬해 제1연평해전으로 인해 화해의 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평화의 모드가 다시 시작되었다. 2002년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제17회 비파 월드컵 동시 개최와 제14회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개막되는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제16대 당선 소식이 서민들에게 꿈을 갖게 하였다. 2003년 초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였으며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정부의 부실한 후속 조치가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 사고였다. 2004년 한국고속철도 개통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2시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하루 생활권을 만들게 되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2007년은 대구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로 선정되었고 제17회 아시안게임 개최지는 인천이 결정되었다. 2008년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이소연이 탄생했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으며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려고 노력하였다. 2010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는 여자 싱글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여 한국 피겨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스포츠 한국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2011년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사망하였다. 2012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2014년 4월은 지금도 믿기 힘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들을 태우고 출발한 여객선이 침몰해 476명 중 172명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사망했거나 실종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정부의 늑장 대처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아야 했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화는 낮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방문의 시기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등은 국민들의 사회 문제가 되었고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의 승리로 제4차 인공지능 산업혁명은 자동화의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혁명 변화를 의미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의 위대한 승리는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졌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내부의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국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정전협정을 논의함으로써 평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세계에 알렸으며 이듬해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였다. 2018년 9월 K-POP 세계 선두자인 BTS가 대한민국 아이돌 최초로 UN 정기총회에 초대돼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연설을 펼치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2019년 5월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아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넓혔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역사적 상봉을 하였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두 나라 정상이 분단의 상징에서 서로 손을 잡았다.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 및 경제 제재가 발생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반발, 우리나라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여론이 확산되었다. 2020년 하늘을 뒤덮은 코로나19 발생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지금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전 세계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해외 입국 금지 등을 단행하였다. 국민은 위기 앞에 분연히 일어선다. 국민은 위기와 부당한 일에 더욱 강해지고 함께 움직인다. 민주주의와 함께한 우리나라 청소년들, 아직 꿈꿀 날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현실이 아닌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청소년들이 살고 싶은 나라, 나의 자녀를 키우고 싶은 나라를 우리는 세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우리 김태현 우리 드러머 이렇게 네 곡의 베토벤 운명에서 가을 낙엽, 아름다운 강산, 아레나까지 4개의 곡을 공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한 150년간 한국 역사의 거른 대사를 짧은 20분에 이렇게 좀 액기순을 뽑아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척선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3명이 계시는데 15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오늘 이렇게 영광의 또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민족운동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짧은 시간에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분 정도 강의해 주신 김학로 선생님을 2학년과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김학로 선생님은 당진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당진 문화 연재 보존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문화재. 그리고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인데 사실 오늘 보니까 동학에 관련된 사진들은 좀 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이렇게 동학의 농민전쟁, 항쟁 등 굉장히 중요한 역사학은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동학단체협의회의 집행위원장이시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위원
입니다. 그리고 저서에는 백제부흥 전쟁사, 당전에서 본 동학농민혁명, 당전지역 3.1혁명 역사를 저서를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기상에 대해서 역사 관련한 강의를 한 20분 정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YMCA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쭉 훑어 지나갔는데 주로 청소년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닌데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한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친일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친일 청산의 과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있습니다. 결국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천 황현이라는 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런 사람들 을사오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을사오족. 그 사람들은 그때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애교권을 박탈하는, 애교권을 뺏기는 그 늑약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나라의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단지 내 가족의 안녕 정도만 생각하고 나라 팔아먹는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영사금을 받고 은사금을 받았고, 은사금. 그리고 일왕의 충복이 되겠다는 자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뺏긴 대가로 받은 게 그게 은사금이고 자기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요즘도 그거 가지고 친일파 문제만 얘기가 나오면은 친일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 조상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전부 일제에 의해서, 일왕에 의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그 많은 조선 백성들이 고통받는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조선의 역사가, 5,000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나라가 뺏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누구 하나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소한 지식인으로서 이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매천 황현 선생이,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황현 선생을 아마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황현 선생이 그때 절명시, 사언절고 절명시 하나를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나는 비록 조선 왕정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보지 않았지만 5천년 유구한 조선이 나라가 망했는데 한 사람 정도는 죽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황현 선생이 죽어요. 마지막 시를 남겼습니다. 절명시.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상도 찌그러졌는데 이제 무궁화 나라 시들었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지난 옛일을 생각하니 문자를 아는 사람 인간 되기 참 어렵구나. 이런 마지막 절명시를 남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를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들인데 중학생들이 배워서 지식인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가야 옳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알고 인식하는 건데,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실천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이 실천을 통해서 실현이 될 때 그게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황현 선생은 유구한 5천년의 역사가 이 순간 끊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사는 조선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조선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일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는 우리 민족 조선의 백성이고 조선의 지식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절명시를 남기고 죽습니다. 황현 선생은 장수 황씨, 세종대에 정승을 했던 황희정 스님의 후손입니다. 그 아버지는 황희정 스님 이후에 거의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고 벼슬을 하지 못했던 집안에 그 아들 황현 선생이 그야말로 천재가 났다. 그래서 반드시 출세시키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당시 조선 시대에는 황현 선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과거에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그렇게 해도 워낙에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거기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창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해서 황현 선생이 1등을 했는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자세히 얘기를 해줬을 텐데, 우선 그렇게 해서 황현 선생은 모든 어떠한 벼슬도 하지 않고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자기 고향
광양, 구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을 남겨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오하기문이나 매헌집이나 매천야록, 매천집 이런 것을 남겨요. 거기에는 당시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직전의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황현 선생의 이런 지식인으로서의 태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나라를 뺏기는 그 상황에서 이완용의 삶을 살 것이냐, 매천 황현의 삶을 살 것이냐,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삶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삶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평생 살면서 지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강점기를 거쳐가면서 우리 민족은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었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 독재 정권의 암흑한 시대도 겪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15살 전후인데 이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그게 4.19 혁명으로 이어졌는데, 그 시초는 바로 중학생들이 일으킨 의거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어린 학생들 15살 먹은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한없이 어리고 미숙한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전후의 그 나이에 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갈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베네딕토 크로체라는 사람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면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때 그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 풍요, 사회적 지위 이것만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인문학 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기를 원하고, 경영학 장사하는 걸 배워가지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회적 주의가 높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면은 그 지위가 아무리 높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구설수에 오르고 저 사람은 자질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듣다가 끝나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번들 못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졸부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갈 때는 그 법학 같은 거, 경영학 같은 그거 하지 마요. 인문학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철학을 해야 되고 문학을 알아야 돼요. 그거 법학하고 경영학하느라고 세월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사느니 배낭 메고 어디 요동에 고구려성 한번 가고 광개토 대왕비 한번 보고 뭐 실크로도 한번 걸어보고 그게 그 인간에게는 법학해서 경영학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보다 고구려 땅 보고 실크로도 걷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커서 어른이 되기를 원하겠지만은 인생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갈고 닦고 그 축적된 인문학적 소양의 바탕을 두고 무슨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태형 군이 드럼을 열심히 쳤는데 모든 인간은 예술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가 20만 년 전에 크르만용리 네안데르탈인 정도에서부터 그때는 이제 동굴에서 살았어. 동굴에서 빙하기이기 때문에 위도 40도 이내에서 살았어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다 그림 그리고 예술을 했잖아요. 그 시기에 인간이 음악도 했어요. 특히 우리 민족은 이 타악기에 또 워낙에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당진의 청소년들이 이런 인문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술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역사에 관심을 갖고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문학을 아는 그런 청소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진은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당진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인재로 자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 이게 대표로 3명이 있지만 정말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와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인문학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150년 역사를 짧게 봤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머릿속에 가슴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경제 성장과 동시에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학로 선생님 강의 중에 돈만 벌고자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고 휴머니즘 사람을 아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버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두실 때 저도 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도 우리 3.15 부정선거에 한가는 4.19 혁명에 마산에 있는 김준열 중학생의 체톤을 맞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게 이렇게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는 이렇게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중학생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아픈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우리 어른들은 우리 김학로 선생님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항상 되풀이 될 수 있고 지금 잘 사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역사도 알고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질구고 역사를 지나왔던가에 대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이렇게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렇게 선생님도 계시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선생님? 경로 선생님. 신채호 선생이라 그러는데 예. 신채호 예, 신채호 선생님. 잘 생각 안 났습니다. 갑자기 준비 안 된 멘트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예, 신채호 선생님 등등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미래의 청소년이 이게 주인입니다. YMCA는 청소년 단체이고 오늘 짧게 준비한 시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참 아쉽지만 당진 전체 학생을 대표해서 우리 고대중학교 학생 3명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 또 더군다나 우리 김태현 드러머의 이게 훌륭한 공연 그리고 같이 함께 준비한 우리 YMCA 자원봉사 선생님들 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김학로 선생님 가슴을 울리는 강의를 한번 듣도록 하고 모든 오늘 당진호 MC가 준비한 청소년 평화 인문학 콘서트를 박수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